신나게 웃는 영화죠. 극한 직업입니다. 신나게 한번 웃고 싶어서 온 가족이 왔습니다. 신나게 웃고 싶습니다. 자, 신나게 웃는 방법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즐거운 시간 갖는 겁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자, 전 여러분이 도반이가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영화 많이 보시도록 많이 보세요. 네. 이 치킨은 GS25에서 산 치킨인데요. 서비스로 콜라를 하나 주고 지금 세일로 6,900원입니다. 6,900원. 현재 지금 행사로 지금 이 맥주를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젤 맥주, 다크 맥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 극한 직업입니다. 유승용이 주연한 영화죠. 무슨 영화냐?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혹시 모를까 집에서 가져온 귀여운 아사히 맥주입니다. 한 잔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고소함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쿠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극한 직업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봤습니다. 가족들하고 그 극한 직업의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보다가 뿜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웃으면서 봤고, 진짜 여러분 영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보세요. 웃긴 영화는 오랜만에 그 코미디 영화 나왔는데 이렇게 웃긴 것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 매 순간 웃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신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뭐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그래서 그 꿈과 같은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영업을 해서 대박이 난다는 거, 맛집 사장이 된다는 거, 참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한번 식당 차려서 뭐 대박집 사장님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치킨집으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뭐랄까, 운이 닿아야지만 대박집이 되기도 하고, 운만 닿는 게 아니라 5가지가 돼야죠. 거의 뭐 성공하려면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5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5가지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이제 극한 직업에 대해서 팔자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제 되게 보시면 이제 그 마약반 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류승룡은 그 고반장 역을 맡았습니다. 고반장. 그래서 마약반 고반장 역 맡았는데, 그 뭐랄까, 이제 경찰 세계에서도 가장 힘든 곳에 가서 하고 잠복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늘상 보지 않습니까? 형사를 보면서, 그 형사도 보통 형사가 아니죠. 잠복하는 형사죠. 뭐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뭐 이제 잠복만 하는 형사 역할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신입으로 나온 마형사 진성 역할을 맡았죠. 범죄도시 나온 진성 분이 마형사 맡았고, 또 그 이동이 공룡 이런 것도 이제 맡았는데, 이제 너무 극한 직업이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반장님께서는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극한 직업입니다. 그 뭐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그쵸? 힘든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와이프한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와이프는 거기서 이제 누가 나왔냐면, 이제 그 누구죠? 김지영이란 분이 나오셨나? 그렇죠? 김지영이 분 나오셨는데, 그러면 극한 직업을 가지는 그 팔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경찰이나 이게 형사랑, 경찰은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대기업 이상만큼 부서가 많다 보니까 한정돼서 이게 그냥 형사라든가 건달이라든가 사주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건달로 갈 것인가 그냥 경찰로 남을 것인가. 참.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힘든 마약바 형사하다가 맛집 사장이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속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차라리 다 때려치고 맛집 사장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돈이 중요하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거 신청하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아니, 몇 분 오셨어요? 예, 8명이 왔는데요. 네네. 다 가져와야 돼, 신분증을요? 그러면 이따가 8분 하나 여덟 분 둘셋넷 다 8분 제한할거 예. 그러니까요 한 분만 이름은 써주세요, 일단은. 네네. 제가 다 알아요. 네네. 황태수. 먼저 성함 먼저. 네? 네. 사장님 먼저. 아, 저요? 네. 이기천. 네. 이따가 신분증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나 이따 다 가져올게요. 네네. 이기천이고요.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010 010 7907 7907 1882. 1882. 예. 그래서 한번 말씀하세요 이름. 네. 황태수. 이름만 말씀하세요 일단은. 네. 네. 김민재. 김민재. 예. 이수호. 이수호. 예. 네. 김영희. 김영희. 네. 김복희. 김복희. 예. 김은희. 김은희. 예. 또 김영애. 김영희. 네. 8명. 네, 미리 해놨으니까요. 이따가 네, 신분증 예.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접수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뭐 이제 형사를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인 형사들이 뭐가 있냐면 특수명 사명이 있고 그다음 인사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으신 분들 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나쁘게 인식돼가지고 이거 세 개 가지고 있는 특수미 사명이라든가 인사신 사명을 가지면 무조건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활인업 하시는 분들이 된다 그러면 좋은 사주가 됩니다. 발복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좋은 사주랑 나쁜 사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런 이제 여러분들 신문증 그럼 대표적인 극한직업 가지신 형사분들 같은 경우 보면 특수미 사명이랑 인사시 사명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수미 사명이랑 인사시 사명 가졌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딱 봐가지고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격을 딱 보세요. 격을 딱 보서 딱 합격인지 한 중격인지 상격인지 딱 보시면 그 글자가 있을 때 이분이 딱 영혼을 딱 보셨어요. 영혼이 맑고 그래도 좋다 품위가 딱 나온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직 쪽에 계신 거예요. 공직 쪽에. 예. 강한 쪽에 검찰이라든가 법원 쪽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형사라든가 경찰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관절에 맞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고 근데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혼 질량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은 이제 사명사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체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면 심할 경우에 편중돼 치우쳤다 그러면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로 폭발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아주 비굴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극한 직업에 가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사주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좋은데 이게 잘 사는 거 보면 왜 잘 사냐? 그만큼 그분이 수도하고 돌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좋게 복을 짓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저차원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간사론 잡으면 힘들게 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려면 이제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영성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성으로 깨어나서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앞으로 미래조차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간단하면서 어려운 거죠. 그 참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 속에 답이 있지 않고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뭐랄까 일단은 자기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참나를 찾아가지고 그 일명 견성한다. 그래서 뭐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든가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는 게 벌써 그 시무드에 보면 소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걸 만나고 나서야 내가 거기서 이제 수도를 하고 이제 노력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서 내가 그 퍼펙트 이게 점점 질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아무리 책을 봐도 아무리 공부해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로써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말이란 것은 그 영이 그 백희를 통해서 인당을 통해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 사이에 그분이 들어와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약간 접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접신이 있는데 일반 그 귀신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맑은 영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먼저 이겨야지 상대방을 이기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무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극기. 예를 들어서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참, 또 손님이 오셨나?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이제 많이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된 사람이랑 안 된 사람은 딱 틀려요.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알아요. 딱 보면 여러분도 그런 그 안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딱 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질량이 낮으면 낮은 방송을 보게 돼요. 낮은 방송을 보고 내가 고의 그 질량이 된다 그러면 높은 방송을 보게 되고 같은 주파수 있는 방송을 보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그 사람 걸 배우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한테 보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질량의 그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보고 그 사람 거를 흡수하면서 그런 그 영성을 그 느낀 사람들하고 이제 주파수가 되면서 수많은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를 얻게 되면서 공유하게 되고서 내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성적으로 느낌이 왔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그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그걸 경험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답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 발걸음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영성을 이렇게 높이셔서 영성이 어느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오게 되는데 그 전화가 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도 맞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게 맞는 것이 자기가 느낀 게 맞는 것인지 하면서 그 주파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이제 하이가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그 로우 레벨이 되냐면 뭐냐면 로우 레벨 그 메슬로의 3단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단은 첫 번째 로우 레벨이 뭐냐면 그 시욕 성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된 게 돈이에요. 돈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은 그거 해결돼서 그 다음 단계 윗단계 올라서 명예 단계가 와가지고 명예 윗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거의 끝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만난 지점이 영성이라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자체가 그 영성이라는 지점을 만나게 돼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소수만 도달하는 거예요. 소수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치열한 단계를 해서 공부를 해서 그 단계 넘고 올라와서 또 거기서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 끝에서 와서 높은 단계 와서 보니까 높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파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걸 보게 되면 내가 공부하고 수도하는 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흐지부지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명리학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종교가 담겨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책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수많은 그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물리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이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극한 직업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극한 직업에 보시면 이제 고반장님 역할을 하죠. 고반장님인데 그 라이벌이 있죠. 라이벌 누구죠? 라이벌이 옆에 이제 그 라이벌이 바로 라이벌이 최 반장님입니다. 최 반장님이 아주 그냥 딱 보면 그냥 되게 잘생기시고 이게 대조가 되죠. 그 루 반장님하고는 행색이 꼬재재한데 거기는 잘생기고 핸섬하고 좀 날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승승장구해서 진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년, 나이는 많은데 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되지도 않고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운빨이거든요. 운빨. 이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보지만 운이거든요. 영화에서도 최반장 그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그 마약단하고 이제 붙어서 이제 싸우는데 마약반들이 싸움 잘하는 거예요. 형사 다 뚜드러 팼는데 차가 가다가 그냥 버스로 해서 차가 뒤집어져서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실력을 잡은 게 아니라 운으로 잡은 거야.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이제 그 마을 버스인가 들이박아가지고 잡은 거고, 두 번째 범인도 마찬가지로 달려가다가 잡았는데 이제 마을 버스가 잡았죠. 스쿨 버스랑 마을 버스 하여튼 그러니까 영화에서 복선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 범인을 잡았는 게 운빨로 잡은 거죠. 이기해서 잡은 게 아니라 마을 버스가 쳐가지고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장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운빨이 돼야 되는데, 그 마약 치킨이 장사 잘 됐던 거 여러분들 비결이 알려드릴게요. 비결이 뭐냐면 가게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운대가 터졌을 때 손님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화가 만약에 한두 테이블이었다 그러면 대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만들었지만 그 형제 오프라는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돼 있는 식당인데 운대가 터져 밀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형 식당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소형 식당 테이블은 그 어차피 이제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그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 로테이션이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다 먹고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황금 타임이 있습니다. 황금 타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장이 커야 됩니다. 매장이 크면 많이 옵니다. 한 번에 10명, 20명씩 와서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작으면 대박이 안 터집니다. 그냥 대박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대박처럼 보이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화에 딱 보셨을 때 거기가 터졌던 이유가 굉장히 홀이 넓었습니다. 홀이 넓었었는데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손님이 없었던 집을 인수한 거죠.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그 진성규 그 형사가 이제 그 양념치킨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영화도 아니죠. 갈비 양념, 수원 왕갈비로 해가지고 치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수원 갈비, 왕갈비 양념으로 치킨을 만들어서 그 후라이드 양념치킨을 판다. 그러면 왠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찜닭 바람부름도 부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류 반장님이 역할은 좀비 역할을 했고, 이한이 그는 장영사 역할을 했는데 참 연기 참 망가지면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한이 형사는 그 여자 형사지만 그게 홍일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랄까 이제 반전을 하죠. 이게 반전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습니다. 그 정말로 잘했고요. 진동 형사는 그 범죄도시에서 그 중국 장첸 밑에 그 부하로 중국어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성공했는데 참 대기만성형 스타죠. 아주 연기 잘하고 이제 통닭을 잘 만들고 몸매도 멋있습니다. 몸매도 멋있고 얼굴도 딱 보니까 코가 보코예요. 보코. 그래서 참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희님 나오고 그 영호형 나오고 그 공명 역할 나오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팔자 넘어가서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삶이 그 뭐랄까 이제 그 되게 뭐랄까 이제 형사 역할을 한 거 뭐냐면 대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되게 힘든 일을 하는데 가정생활은 빵점인 거죠. 가지고 그 가정생활에 그 사모님 있죠? 그 사모님이 누구였더라? 사모님이 이제 거기 역할에서 김지영이죠. 김지영. 아, 고반장 부인 역할을 맡으신 김지영 김지영 그 부분인데 이제 이분의 이제 팔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팔자는 상간이에요. 상간. 이게 뭐냐면 이 상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밝혀요. 돈을 굉장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 이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상간들은 이게 없으면 잠자리를 안 합니다. 잠자리를 이게 없으면.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반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맨날 이제 굿집 가방을 들고 오다가 맨날 거기 안에는 자기가 맨날 잠복근무하면서 입었던 팬티랑 양말 담겨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맨날 구찌 가방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진짜로 구찌가 들어있고 그 가방 안에 또 돈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정이 놀라버리는 거지. 평생 이런 게 처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뭐냐면 이 모든 그 우리 40대 남성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리만족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냐면 굉장히 눈물 흘리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하도 이제 남편이 힘들어 하니까 힘내라고 이제 응원해 주면서 이제 그 통곡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새 출발할 수 있다. 우리는 퇴직금이 있으니까 퇴직금 가지고 새 출발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만 안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 반장님이 퇴직금을 담보로 치킨집을 잡아가지고 치킨집이 망했거든요.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 김지영 그분은 그 위로해줬는데 그때 이제 말은 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너무나 제가 웃었던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우리 그 수많은 자영업자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 40대 가장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수많은 분들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그게 많이 공감 가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참 이게 뭐랄까 영화가 대리만족 내가 마치 맛집의 사장님이 된 것처럼 그리고 맨날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다가 돈을 버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떳떳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영화가 그래서 그 어떻게 볼까요? 그 영화가 그 고반장님이 대박집 사진원이 돼가지고 명품백에다 돈을 선물해 주니까 그 아내가 바로 머리를 싹 부르더니 씻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거죠. 이게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지만 나이가 들면요, 남자들은 정말 그 뭐랄까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쁘게 입어야 되고 냄새 안 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술 담배를 줄이셔야 돼요. 특히 담배를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에 100 남자들은 이제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으니까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하시라. 이 명리학 공부하셔라. 명리학 공부하셔서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노후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도장을 운영하는데 이 도장을 운영했던 가장 큰 첫 번째가 제 블로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대한민국 최초로 영성 교육센터를 만든 거예요. 영성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성을 깨우게 만드는 거고 제가 지금 보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시를 하고 있냐면 몸의 질량도 좋지만 그 영성으로 그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봐서 그 사람이 영성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큰 보시거든요. 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영성 지능을 높게 올려준 보시야말로 최고의 보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어두웠던 세계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장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장님의 삶은 그 자체가 지옥 그 자체고 희망도 없고 뭐 이렇게 세상이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버 중에 한 분 있잖아요. 유명한 유튜버가 엄청난 유튜버인데 갑자기 계정 해지가 됐습니다. 그 유튜버 이제 저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서 야, 이게 마치 주어가 똑같다. 차면 기울듯이 또 화무 심희롱이다. 꽃이 피었는데 열흘을 가지 못하는구나. 참 열흘을 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영혼이 가려면 이 영성지능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적을 만들어서 상대방 적을 만들어서 내가 쌓아 올라가는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지금쯤 얼마나 뭐랄까 이제 마음속으로 참 뭐랄까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돈이 뭐 수백만 원씩 들어오던 사람인데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들어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계정이 해지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엄청난 인기에서 인기에서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상실감이 엄청 큰 거죠. 자기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방송하지만 재밌거든요.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이게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제가 또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재밌거든요. 이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고 이게 꾸준히 쌓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다는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생겨요. 친구가 여러분하고 하면서 여러분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도반님이 되는 거예요. 도반님이 돼가지고 이 사람 요즘에 뭐하고 지낼까? 이 사람 뭐 먹고 지낼까? 이 사람 어떻게 사는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고 그 친구 사이에 있거든요. 가지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거 가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한 우주를 알아간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맛이죠. 맨날 만났던 사람 만나는 것보다 또 새로운 사람, 나이가 많거든 적든 또 딱 만났는데 또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정말 재밌거든.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하라 대표님 만나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지만 재밌어요. 재밌고 그분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친구 사이처럼 그래서 커피도 한잔 뭐 마시면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한둘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죠. 넓어져 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어가는 거,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성지능이 낮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하려고 그래. 모든 거 혼자 하려고 그러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40대가 넘어가서 우울증이 생긴 게 뭐냐면 여자들은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수다 떨고 2시간 내내 수다 떨면서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 근데 여자들도 우울증 걸리는 여자는 뭐냐면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없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거든요.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여자들은 낫다라는 거죠. 왜 낫냐면 많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는데 남자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수다를 떨 수도 없고 그렇다 매일 술 마실 수도 없는 거고 만나마다 그게 그거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뭐 맨날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을 벌기도 힘든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남자들은 친구가 멀어지거나 아주 되게 편중돼 있거나 만났던 사람끼리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려 그러려면 새롭게 다리를 놓고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 향해 나가면서 저우주도 만나고 이우주도 만나서 그런 거를 되게 즐겨야 되는 거죠. 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도 나누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성지능 공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말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이 안 나와요. 만나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사만 잘해야 되는데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서 그러면 형사들이
이 꼬리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잘 보세요. 이 꼬리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형사가 이 꼬리 올라가면서 살까요? 아니면 이 꼬리 내려가면서 살까요? 자, 인사신이라든가 축수미를 가지신 거면 그분들을 보시면 다 입술이 이 꼬리에 내려가 있어요. 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왜? 맨날 범죄자 보는데 범죄자가 뭐가 좋아서 웃을 일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내려갔는데 뒤에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과묵하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형사 별명이 뭡니까? 곰이 아닙니까? 곰이 웃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련 무식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잠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끈기성을 가지려면 그런 그 불독같이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국민 봉사지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괴롭다는, 웃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꼬리에 내려가서 그 형사를 받는 건데 다행히 이 형사를 그 직업을 통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생이 어떻게 된 거냐면 거꾸로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 내가 전생에 뭐 있는지 나오는 거야. 거꾸로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듣는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반대로. 하여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왜 이런 형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가졌는지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번 생애 통해서 닦는 거죠. 자기 업보를 닦고 다음에 더 좋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싹 닦아가지고 빚을 갚는 거죠. 빚 갚으러 내려온 거예요. 빚 갚으러 내려온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